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3 1강 내용으로 스포츠 비즈니스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챕터 3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그런 템플릿 유형에서 일단 이제 반응형에 대한 그런 코드들을 강조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CSS3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jQuery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예제가 바로 이제 스포츠에 관련된 이런 비즈니스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완성이 된 문서는 지금처럼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화면 구조에서 반응형을 만들고 있죠. 자, 완성이 될 강좌는 4강의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해당하는 내용들은 반응형 스타일로 미디어 쿼리로 작성이 되어 있는 형식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자, 지금처럼 jQuery를 사용해서 이렇게 화면 구조가 바뀌게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인풋 내용들, 이제 작성이 된 이런 인풋 내용들을 작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화면 리사이즈에 따라서 화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구성을 보여주는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 보는 것들이 중점 수업 내용이 되겠죠. 자,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1강에서 만들어 볼 예제는 헤더 부분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일단 제작을 할 그런 예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스타트 문서에 있는 내용들은 아직 이제 스타일이 잡혀져 있지 않은 이런 형식들로 되어 있죠. 스타일 문서를 저희가 스타트 문서와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제 저희가 만들 문서는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들어 볼 예제를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인 내용들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제작을 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코딩을 해 나가면서 작성을 할 그럴 수업 방식을 따를 예정입니다. 완성이 된 style.css 문서에서 일단 HTML과 바디 영역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요. 붙여넣기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HTML 영역은 하이트가 100%로 잡혀져 있고요. 자,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바디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이트는 100%, 폰트는 기본적으로는 17픽셀 정도 만들었고요. 행간 정보는 26픽셀, 그 다음에 이제 헬베티카, 얼라이얼, 산 셰리프, 그 다음에 이제 컬러의 정보는 다음과 같은 컬러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컬러 정보를 기본적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뭐 기본적인 폰트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요소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소 검사를 해보면 자, 안쪽에 지금 해당 요소들을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기본적인 내용인 이렇게 섹션의 메인 부분이 이제 큰 영역이 되는데요. 자, 섹션의 메인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메인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이트 정보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요. 자, 메인 클래스. 자, 마찬가지로 하이트는 100%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자, 민하이트. 자, 최소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자, 민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준에서 알 수 있는 브라우저가, 뭐, 타 브라우저는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되시는데, 민하이트 같은 경우에, 위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위드, 하이트 같은 경우, 위드와 하이트 같은 이런 구조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냐면, 자, i8부터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8에서부터 적용이 되는 그런 형식이 되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히든 처리를 하는 걸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 사이징 문제인데, 박스 사이징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크기를 정해줄 때
보더라든지 패딩 정보를 그대로 가로 부피에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 코딩 방식인데요. 지금처럼 이제 보더 박스를 치게 되면, 자, 보도의 정보들은 이렇게 해당하는 영역들로 취급이 안 된다. 정확히 따지게 되면 이렇게 가로 크기에 대한 부피를 따질 때는, 자, 패딩 정보와 이렇게 보도 정보는 실제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CSS3에 대한 속성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면 이제 타 브라우저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프리픽스 기능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웹킷 기능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웹킷에, 그리고 이제 파이어폭스 하위 버전 이렇게 해서 파이어폭스에서도 저희가 이제 하위 버전에서는 이렇게 MOZ라는 이런 프리픽스를 적용을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상위 버전에서는 그냥 웹킷 이런 프리픽스를 적용이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더박스 이런 박스 사이징 스타일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영역이 메인 세팅을 한 거니까요. 큰 그런 내용이 바뀌는 것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랩에 대한 영역들, 자, 랩에 대한 영역들은 이 랩을 지금 이 의도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자, 랩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안쪽에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에서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 이 중간 컨테이너를 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랩이란 영역이 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랩이란 영역이 있죠. 자, 이래서 중간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랩인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진이 0 오토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자, 패딩은 여기서 중요한데 가로로 30픽셀 정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패딩 정보를 한번 볼까요?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자, 패딩 정보가 이렇게 각각의 지금 컨테이너별로 걸려져 있는 내용들,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 할 내용들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지금 랩 하위에 정보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30픽셀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맥스 위드 크기는 940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스 위드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가 아무리 커져도 940 이상은 되지 않게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 정보 A에 대한 스타일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에 대한 스타일들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컬러 정보와 커서는 이제 손가락 모양으로 지원되는 것들은 있는데, 자, 트랜지션 한번 보겠습니다. 트랜지션 보게 되면 색상 정보를 바꿔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뀔 시간은 0.15s,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에 대한 속성들은 리니어, 이렇게 해서 자, 트랜지션 효과들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작을 할 작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다른 스타일들 한번 쭉 복사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스타일이니까 여기 하위에 자, 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 A 후보는 컬러 정보를 이걸로 놨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은 브라우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런 것도 다 A죠. 그래서 이제 손가락 올리면 바뀌는데 잘 보시면은 자, 여기서 손가락 올리면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를 보게 되면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 그러니까 CSS3을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찾아보실 때 저희가 이제 구글 같은 데서 찾아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CSS3에 그래서 뭐 트랜지션을 찾아보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W3C 사이트가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게 되면 지원되는 영역들이 보이게 됩니다. 보게 되면 I 같은 경우에는 10.0부터 지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준해서 저희가 CSS 스타일을 먹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작성할 때 어떤 기획적인 부분에서 이제 원칙을 정하게 되는데 그 원칙을 정하게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I9라든지 이제 8을 아예 안 맞추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고려는 아예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코드상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아예 안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의미가 없는데 굳이 줘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해당하는 내용들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jQuery나 자바스크립트로 작성을 해야만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용화
그런 내용들, 상용화된 내용들은 에러, 그러니까 이제 오류가 나는 경우들, 그 다음에 이제 석세스 된 경우들, 그 다음에 가림 처리된 내용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소셜의 LIA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요건 이제 뭐가 되냐면 각각의 내용들에 따른 이런 그 아이콘 모양을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바뀌겠다 이렇게 한 건데요. 요건 이제 헤더 영역이랑 관계가 있는 그런 링크 이미지입니다. 자,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는 sprite.png를 한번 볼까요? 자, 요건 어떤 이미지가 되냐면 헤더에 적용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sprite.png가 이렇게 있죠. 뭐 요거를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X라고 하는 내용은 이미지 크기를 조금 2배 이상 처리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저희가 브라우저를 볼 필요가 있겠죠. 브라우저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 이렇게 지원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아이콘 모양으로 표시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손가락 모양이 지원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H1번에 대한 텍스트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브라우저를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시면은 이제 지원되는 기본적인 스타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작성이 됐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볼 부분들은 바로 헤더죠, 헤더. 헤더를 이제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헤더 영역은 머리글 영역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헤더란 영역은 반드시 한 개만 존재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 예제에서는 딱 한 개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헤더 영역을 스타일해 보겠습니다. 자, 헤더 영역은 기본적으로 패딩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헤더 영역의 패딩은 상단에는 69픽셀, 그리고 이제 0으로 정보가 만들어졌죠. 자, 브라우저를 한번 보시면 상단에 있는 영역이 지금 이 부분을 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상단 영역이 지금처럼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고에 대한 거, 이게 바로 로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로고에 대한 부분은 클래스가 지금처럼 이렇게 로고란 클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헤더의 로고 클래스 안쪽에 A 태그 형식을 보게 되면 자, 디스플레이는 인라인 블록으로 이렇게 가로 정렬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셜이라는 부분, 소셜. 자, 클래스를 보게 되면 이 소셜이라는 부분이 두 군데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 소셜이라는 부분 이쪽에 있는 이 부분과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푸터 영역도 소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두 군데가 있어서 지금 두 군데에 대한 영역을 같이 잡아주는 거죠. 헤더와 푸터 부분을 같이 잡아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소셜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일단 이제 플롯 정보는 이렇게 라이트로 뒀고요. 그리고 패딩 정보는 2픽셀에 0으로 만들었죠. 상단과 하단 부분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롯 정보를 보게 되면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 오른쪽 정렬, 그 다음에 이제 패딩 정보는 상단에 2픽셀 정보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소셜 안쪽에 li 클래스는 이제 글자가 써져 있는 이 부분들이 되는데요. 자, 페이스북과 그리고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되죠. 그래서 li 부분들은 이렇게 글자가 써져 있는 이런 영역들이 됩니다. 자, 안쪽에 보게 되면 클리어픽스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클리어픽스라는 클래스는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방식들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클리어픽스를 쓰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런 플롯되어 있는 요소를 저희가 이제 플롯 라이트가 되어 있죠. 라이트가 되어 있는 요소를 요거를 이제 다음 요소가 나타날 때에 영향을 받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셜 요런 내용들은 이렇게 플롯 정보를 왼쪽 정보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 마진은 22픽셀 정도 이렇게 해서 만들었죠.
자, 브라우저로 보시면 이제 왼쪽 정렬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마진 정보들이 정렬되어 있는 것들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li 정보 안에 보게 되면 이런 왼쪽에 마진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A 태그.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미지가 들어갈 부분들이 되는데, 자,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부분을 이렇게 블록으로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위드는 48픽셀 정도, 그 다음에 하이트는 48픽셀 정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는 텍스트 인덴트. 요건 이제 접근성을 위해서인데, 스타일로서 글자가 안 보이게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뭐 9999 픽셀. 요건 상징적인 수치가 되고요. 글자가 보이지 않게 되죠.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샵 3B5998 정도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16진수 코드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더 레디어스. 자, 웹킷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보더 레디어스는 50% 정도 이렇게 주니까 뭐 둥글기 정도를 원으로 만들어주는 구조가 되죠.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는 MOZ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 형식은 트랜지션은 지금처럼 백그라운드 컬러 적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es 이 정도로 리니어 효과로 적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프리픽스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프리픽스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네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웹킷 브라우저, 그 다음에 낮은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그 다음에 오페라 브라우저 정도 이렇게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면 이제 둥근 정도가 만들어질 거고요. 자, 새로 고침을 한번 해봤죠.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전에 만들었던 CSS 스타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안쪽에 영역들을 보게 되면 자, 여기에는 이제 li a 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a 부분에 대한 영역들을 보게 되면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지금 이미지가 sprite.png로 돼 있죠. 자, 이 영역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백그라운드 컬러는 미리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소셜의 lia는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상단에서 처리해놨죠. 자, 소셜의 lia는 이렇게 처리하겠다. sprite.png를 다시 한번 보여드려보면 지금처럼 이제 이런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쪽에 보게 되면 이런 작은 아이콘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여기 백그라운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여기에 있는 F자가 정상적으로 보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텍스트는 저 멀리 보내버렸죠. 마이너스 9999 픽셀로 보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보이지 않는 텍스트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소셜의 이런 그 클래스들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안쪽에 보게 되면 뭐 클래스가 구글 플러스다 이런 경우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 따로따로 잡아 나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상단과 지금 하단 그러니까 말씀드릴 때 lia의 소셜 페이스북 자, 이 부분은 이제 백그라운드 포지션 백그라운드 0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안쪽에 있는 이미지에 대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면을 키워보면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들이 위치가 이 정도 하겠다. 이런 약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쪽에는 이쪽에 있는 요 F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F자 형식으로. 그 다음에는 요거 트위터 형식일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포지션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걸 복사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트위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트위터, 소셜 트위터. 자,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달라지는데요. 자, 마이너스 50픽셀로 가로 방향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는 샵 55AC22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줬죠. 자, 브라우저를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이미지를 바꿨는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플러스 보겠습니다. 안쪽에 보게 되면 여기에 구글 플러스. 자, 구글 플러스는 일단은 이제 왼쪽으로 더 보냈고요. 마이너스 100픽셀 정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3) 9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해 놨죠. 자, 새로 고침을 했는데요. 구글 플러스. 자,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까지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색상 정보들을 채워 보겠습니다. 여기 색상 정보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로 그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에 페이스북에서는 후보와 액티브 색상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볼 예정이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후보는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액티브는 컬러가 이렇게 바뀌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트랜지션이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로 보시게 되면, 자, 새로 고침을 했고요. 마우스 올리면 색상이 바뀌고 클릭하면 색상이 바뀌죠. 자, 이렇게. 자, 지금처럼 마우스 올렸을 때를 저희가 후보로 봤고요. 그리고 클릭했을 때를 지금처럼 액티브로 본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색상 정보들을 나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트위터에 있는 색상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처럼 이렇게 하위에다가 지금 이 색상 정보들을 두게 되면 마우스 올렸을 때와 클릭했을 때 정보들이 이 트랜지션 효과로 바뀌게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구글 플러스 부분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면, 구글 플러스 부분 정리해서, 자, 브라우저로 한번 보시면은 마우스 올렸을 때, 클릭했을 때, 올렸을 때, 클릭했을 때 이렇게 해서 후보와 액티브에 있는 속성들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1강의 내용들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스포츠 비즈니스 템플릿의 헤더 부분을 만들어 봤고요. 자, 2강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메인 부분들, 하위에 있는 부분들을 스타일링 해 보겠습니다.